이른 아침 춘자는 남편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제단 위에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춘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진우랑 유림이도 건강하고요.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과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춘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려서 몸 전체가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나온 춘자는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소리만 들릴 뿐 화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춘자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 유림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춘자를 부르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진우에게 하는 말이었죠. 춘자는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와 유림이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춘자의 몫은 없었습니다. 냉장고 앞으로 걸어간 춘자는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반찬이라고 적힌 글씨가 춘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은 나물 몇 가지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야 하는 건가? 춘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진우와 유림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말입니다. 다시 소파로 돌아온 춘자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은 모두 화목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웃으며 요리를 하고 아들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효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춘자는 화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런 게 드라마구나.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춘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다시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소리만 요란할 뿐 춘자의 마음에는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춘자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정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춘자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되었을까? 춘자는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등과 거칠어진 손가락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와 유림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춘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춘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춘자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오래 계셔서 이젠 그냥 공기처럼 느껴지나 봐요. 춘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기처럼 느껴진다는 것,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춘자는 자신이 정말로 이 집에 필요한 존재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춘자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밤 드라마가 시작되었지만 춘자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쓸쓸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춘자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영정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를 보내고 냉장고 아래 칸에서 반찬을 꺼내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춘자는 문득 진우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북엇국이었지. 춘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감기에 걸리면 항상 북엇국을 끓여달라고 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마시던 진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춘자가 끓인 국물을 맛있다고 하며 한 그릇을 다 비웠었는데요. 오늘은 북엇국을 끓여볼까? 춘자는 오랜만에 의욕이 생겼습니다. 마트에 가서 좋은 북어를 골라 사왔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단단하고 누런 북어를 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집에 돌아온 춘자는 정성스럽게 북어를 손질했습니다. 가늘게 찢어서 물에 우려내고 파와 마늘을 다져 넣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맛이야. 춘자는 국물을 살짝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예전 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춘자는 기분이 좋아져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에 가려던 진우와 유림에게 춘자는 다가갔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야, 너 좋아하던 북엇국 끓였으니까 먹고 가거라. 진우는 시계를 보며 바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춘자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림도 함께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춘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국물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코를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국물에서 냄새 안 나요? 유림의 말에 춘자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북어로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이었는데 무슨 냄새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춘자는 다시 한번 국물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구수하고 깔끔한 냄새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냄새요? 무슨 냄새 말입니까?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유림은 더욱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비린내 나는 거 모르세요? 시댁 음식이 다 이래요? 유림의 말은 춘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댁 음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춘자를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린내라니요. 춘자는 평생 음식 만드는 일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자는 진우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만이라도 예전처럼 맛있다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엄마, 시간이 없어서. 진우는 말을 흐리며 시계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림의 손을 잡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춘자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춘자는 다시 국물을 맛보았습니다. 분명히 맛있었습니다. 구수하고 깔끔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진우가 어릴 때 그렇게 좋아하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맛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와 유림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북엇국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혹시 점심시간에 생각해보니 먹고 싶어졌을 수도 있고 저녁에는 다른 기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국물 냄비를 꺼내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뚜껑을 열고 국물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하수구로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춘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진우가 춘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떨어져 살면 안 될까요? 춘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어져 살자는 것, 그것은 이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자신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춘자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북엇국 하나로 시작된 이 상황이 이렇게 큰 상처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는 존재인 걸까요? 아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우의 말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춘자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남편 영정 앞에서 인사를 드릴 때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도 길어졌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진우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떨어져 살자는 게 맞는 건가? 춘자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집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아파트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진우와 유림은 이미 출근해서 없었고 평소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색색깔의 꽃들이 화려하게 꽂혀 있는 정말 아름다운 꽃바구니였습니다. 이춘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춘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꽃바구니를 보낸 것일까요? 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한참 지났는데 말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춘자는 서명을 하고 꽃바구니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꽃들이 정말 싱싱하고 향기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선물이라 그런지 마음이 설렜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꽃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장미, 카네이션, 백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들 사이에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춘자야, 넌 여전히 나의 봄이구나. 마이너스 병만. 춘자는 카드를 읽고 나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병만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병만일까요? 60년 전 자신과 첫사랑을 했던 바로 그 이병만 말입니다. 이병만. 정말 병만이야? 춘자는 카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글씨체도 어딘지 낯익은 것 같았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같은 동네에 살던 병만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 별을 보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춘자야, 너는 정말 봄 같다. 따뜻하고 예뻐. 그때 병만이 했던 말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만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말입니다. 춘자는 꽃바구니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60년 만에 받는 병만의 연락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주소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연락을 한 것일까요? 넌 여전히 나의 봄이구나. 춘자는 카드의 문구를 다시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년이 지나도 자신을 봄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요즘 들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춘자는 꽃바구니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병만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머리가 휘어졌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녁이 되어 진우와 유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놓인 화려한 꽃바구니를 보고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꽃은 뭐예요? 유림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심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누군가 보내준 거예요. 춘자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도 꽃바구니 주변을 살펴보더니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카드도 있네요. 누가 보낸 거예요? 진우가 카드를 집어들려고 하자 춘자는 황급히 말렸습니다. 그냥 오래된 친구가 보낸 거야. 오래된 친구요? 유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춘자에게 꽃을 보낼 만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인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별거 아니에요. 춘자는 카드를 슬그머니 가져와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진우와 유림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침실에서 카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작은 전등 불빛 아래서 글씨를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병만의 글씨체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만아, 넌 지금 어디에 있니? 춘자는 카드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혹시 또 연락이 올까요? 아니면 이것으로 끝일까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꽃향기가 집 안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향기로웠습니다. 춘자는 그 향기를 맡으며 60년 전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꿈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이 꽃바구니 하나가 춘자에게는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꽃바구니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춘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춘자는 왠지 모를 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춘자야, 나야. 병만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6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춘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병만이었습니다. 병만이? 정말 너야? 그래, 춘자야. 오랜만이다. 꽃은 잘 받았지? 춘자는 거실에 놓인 꽃바구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꽃들이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요즘 세상에 못 찾을 게 뭐가 있겠어. 동창회 명단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병만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춘자야, 시간 있으면 만나서 커피 한잔 하지 않을래? 할 이야기가 많은데. 춘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우와 유림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6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너희 아파트 근처 찻집에서 만나자. 주소 알려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춘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일 병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다음 날 오후 춘자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옷차림을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작은 목걸이도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이래도 될까? 춘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도 휘어졌지만 그래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찻집에 도착하니 병만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는 병만의 모습에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반듯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병만도 춘자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병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회가 깊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만이도 많이 변했구나. 춘자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병만의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그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지냈어? 춘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게 낯설고.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나오고 작은 사업도 했지. 다행히 잘 되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 병만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부인을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부인분이 돌아가셨구나. 춘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응, 암이었어. 2년 전에 떠났지. 그 후로 혼자 지내다가 고국이 그리워서 돌아왔어. 병만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춘자도 남편을 먼저 보낸 처지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춘자, 너는 어떻게 지냈어? 행복했지? 병만이 춘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춘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고 아들도 하나 있고. 춘자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의 복잡한 상황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 좋겠다. 나는 아이들이 다 미국에 살아서 혼자야. 병만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땐 내가 내 손 한 번만 잡았더라도 안 떠났을지도 몰라. 병만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춘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60년 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병만을 좋아했지만 표현할 용기가 없었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어렸잖아. 춘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 어렸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순수했던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춘자야, 요즘은 뭐 하며 지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춘자는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텔레비전만 보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서 떨어져 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가끔 만나자. 할 이야기도 많고 같이 다닐 곳도 많잖아. 병만의 제안에 춘자는 망설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와 유림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결국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을 소중히 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춘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병만과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그 사이 2번 더 병만과 만났습니다. 한 번은 공원을 산책했고 또 한 번은 오래된 추억이 담긴 동네를 함께 걸었습니다. 춘자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진우와 유림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냥 마트에 갔다 왔다거나 병원에 다녀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소중한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 유림이었습니다. 유림은 원래 아파트 단지 내의 소소한 일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웃들의 소식이나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비실 아저씨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아파트 내 동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림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춘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유림이 경비실에 들렀다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유림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가끔 나가죠. 춘자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경비실 김아저씨가 그러는데 어머니를 태워주러 오는 차가 있다고 하던데요.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만이 자신의 차로 데리러 온 것을 경비실에서 본 것입니다. 병만은 항상 정중하게 경비실에 인사를 하고 춘자를 만나러 왔었는데 그것이 들킨 것입니다. 그게 춘자가 말을 망설이는 사이 유림은 더욱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분이 누구세요? 김아저씨 말로는 꽤 품격 있어 보이는 분이라고 하던데요. 유림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춘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예요. 친구요? 어떤 친구인데 차까지 가지고 와서 모셔가세요? 유림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우가 물어보자 유림은 그동안 알아낸 사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자분과 만나고 다니신대요. 경비실에서 확인했는데 일주일에 3번이나 그분 차를 타고 외출하셨다고 해요.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유림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요? 경비실 아저씨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집 시어머니가 꽃까지 받아가지고 남자랑 만나고 다닌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유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춘자는 소문이 났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도 연세 드셔서 무슨,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림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춘자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단지 옛 친구와 만나는 것뿐인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건가요? 춘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림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시선이 있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림은 오직 체면과 시선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춘자의 마음이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동안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누구세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춘자는 진우의 물음에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60년 전에. 60년 전이면 어떤 사이였는데요? 유림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첫사랑이었어. 춘자의 고백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놀란 표정이었고 유림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사랑이요? 그럼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신 거예요? 아니야. 6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야. 춘자가 설명했지만 유림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6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꽃바구니 보내고 어머니를 만나자고 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유림은 의심의 눈초리로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돈이 목적인 건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요. 유림의 말에 춘자는 화가 났습니다. 병만을 사기꾼 취급하다니요.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순진한 사람으로 보다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춘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유림도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부끄러우셨어요? 가족들과는 말도 안 하시면서 남자랑은 만나고 다니시고. 유림의 말이 춘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들과 말을 안 한다고 했지만 정작 먼저 대화를 피하는 것은 진우와 유림이었습니다. 난 그냥. 춘자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유림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남자분과 만나지 마세요. 우리 가족 체면도 생각하시고 주변 시선도 생각하세요. 유림의 일방적인 통보에 춘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아들이라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길 바랐지만 진우는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림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일까요? 60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인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유림과의 갈등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춘자는 병만과 만나지 말라는 유림의 말을 계속 머릿속에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춘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림이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기도 하고 춘자가 외출하려고 하면 어디 가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유림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유림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냥 같이 쇼핑몰이라도 갔다 올까 해서요. 유림이 춘자와 함께 외출하자고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춘자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좋아요.
춘자는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유림은 춘자에게 옷도 보여주고 찻집에서 차도 마셨습니다. 춘자는 이런 유림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반가웠습니다. 혹시 이제부터는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림이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분 얘기인데요. 병만 씨 말인가요? 네. 정말 연락 안 하시는 거죠? 유림의 물음에 춘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병만에게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이었지만 춘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춘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림이 안심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니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유림은 진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어머니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그 남자분한테 연락 안 왔다고 하시네요. 그래, 다행이네. 진우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춘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마치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춘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병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만 씨, 어떻게 여기까지? 춘자야,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병만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게 집에서 좀. 춘자가 말을 흐리는 사이 유림이 마침 퇴근해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춘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병만 씨, 지금은 곤란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춘자는 급하게 말하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림이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림은 차에서 내려 춘자와 병만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그 남자분이세요? 유림의 질문에 춘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만은 상황을 파악하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만이라고 합니다. 춘자와 오래된 친구 사이입니다. 하지만 유림은 병만의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춘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락 안 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춘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춘자야, 무슨 일이야? 병만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춘자는 병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림이 병만을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어머니와 만나지 말아주세요. 가족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유림의 직설적인 말에 병만은 당황했습니다. 춘자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도 못 만나는 건가요? 병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요? 6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꽃바구니 보내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림의 말에 병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춘자와 저는 정말 순수한 친구 사이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주변 시선이 있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유림은 끝까지 체면과 시선만을 내세웠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림 씨, 그만해요. 춘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림이 그토록 걱정하던 시선들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유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병만 씨, 죄송해요.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춘자는 병만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병만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알겠어, 춘자야. 언제든 연락해. 병만이 떠난 후 유림과 춘자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유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거짓말하셨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그분과 만나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유림의 강압적인 태도에 춘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서러움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왜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당신이 정해야 합니까? 춘자의 외침에 유림도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정말 이 집에 계속 있어야 하는 건지 고민했습니다. 유림과의 심한 다툼이 있은 그날 밤, 춘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눈치를 보며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친구도 만날 수 있는 이런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춘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춘자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옷들과 물건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겨둘지 정해야 했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에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남편의 사진과 결혼 반지, 그리고 진우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 몇 장, 오래된 앨범도 한 권 넣었습니다. 옷은 몇 벌만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춘자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진우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들을 적었습니다. 진우야, 내 아빠 떠난 뒤로 나는 집이 아니라 껍데기 속에서 살았단다. 매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냉장고 구석에 있는 반찬으로 혼자 밥을 먹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투명한 사람처럼 지냈지. 그런 내가 60년 만에 옛 친구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너는 모를 거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고맙지는 않지만 더 미워하지는 말자. 이제 엄마는 엄마 자신으로 살아보려고 한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춘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진우와 유림이 출근하고 나서 춘자는 병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만 씨, 나예요. 춘자예요. 춘자야, 어제는 미안했어. 괜찮아? 병만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만 씨, 부탁이 있어요. 전에 말했던 전원주택 쉐어하우스 말인데 혹시 아직 자리가 있을까요? 쉐어하우스 말이야? 왜 갑자기? 이 집을 떠나려고 해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겠어요. 춘자의 말에 병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결심했어? 네, 이미 마음 정했어요. 알겠어. 내가 알아보고 연락할게. 그런데 춘자야,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없어요. 이미 한계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춘자는 남편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진우 잘 지켜봐 주세요. 오후 늦게 병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쉐어하우스에 방 하나가 비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이 함께 살고 있고 작은 정원도 있어서 꽃도 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데리러 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춘자는 진우에게 남길 편지를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이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병만이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춘자의 무거운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춘자야,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춘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2층 양옥집이었는데 앞뜰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집 주인은 60대 중반의 김 여사라는 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춘자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병만 씨가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 여사는 춘자에게 2층 방 하나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의 꽃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 저 포함해서 4분이 계셔요. 모두 비슷한 처지라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춘자는 방에 짐을 풀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병만은 춘자가 안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집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춘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우가 춘자를 찾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방문 앞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셨다고? 진우는 급하게 유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 편지를 남기고. 유림도 놀라며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춘자의 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옷장이 비어 있었고 평소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들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나가신 거네요. 유림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춘자가 정말로 집을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진우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아팠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투명한 사람처럼 살았다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건가? 진우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춘자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쉐어하우스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차 이곳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함께 사는 분들은 모두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춘자에게 원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춘자 씨, 이 장미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적당히 주는 게 좋아요. 김 여사의 말을 들으며 춘자는 정성스럽게 꽃들을 돌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어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집에서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곳에서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병만도 자주 찾아와서 춘자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춘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춘자야, 여기서 지내는 게 어때? 좋아요. 오랜만에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춘자의 대답에 병만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춘자와 병만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독서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춘자는 젊은 시절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 모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죠. 도서관 사서의 설명을 들으며 춘자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병만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독서 모임에 참석한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춘자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한 젊은 여성이 춘자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미소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자원봉사자예요. 편하게 참여하세요. 독서 모임에서는 매주 다른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춘자는 오랜만에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춘자는 독서 모임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인생 경험으로 다른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춘자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춘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책이 더 깊이 이해돼요. 젊은 참가자들이 춘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춘자는 오랜만에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자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진우였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던 아들이 쉐어하우스를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 진우는 춘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자도 아들을 보니 가슴이 메어졌지만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여기를 알았니? 병만 아저씨가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진우는 춘자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니? 엄마를 투명한 사람처럼 대했던 것이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요. 진우는 그동안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춘자가 간직하고 있던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진우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새삼 느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춘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새로운 삶을 살면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진우야, 엄마는 이제 괜찮다.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유림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진우는 간절히 부탁했지만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내 아버지가 아닌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내 이름이 이춘자야.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을 거야. 춘자의 단호한 말에 진우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연락하자. 엄마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춘자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몇 달 후 춘자와 병만이 진행하는 독서 모임은 지역 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고 도서관에서는 더 큰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춘자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춘자 선생님 덕분에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인생 경험담을 들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돼요. 참가자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춘자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투명한 존재였지만 이곳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우도 가끔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근황을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엄마 다시 피셨습니다. 진우가 올린 글과 함께 춘자가 독서 모임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격려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유림은 여전히 춘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지만 진우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춘자는 이제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을 준비하며 저녁에는 벽만과 산책을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충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이춘자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그날부터 정말로 봄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새로운 시작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